반갑습니다. 주식탐구생활 전재인입니다. 이 영상을 녹화하는 날짜는 2022년 2월 12일 토요일자고요. 이번 시간에는 카카오가 컨퍼런스 콜을 통해 자사주 3천억 소각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른 주가 반등 기회가 될 수 있을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황을 좀 살펴보면 목요일날 미국 1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됐습니다. 무려 40년 만에 최대 폭인 7.5% 증가가 나타났는데요. 이 소식이 전해지자 글로벌 증시가 다 같이 조정받는 그런 흐름을 보였어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두려움이 연준의 정책 변화가 이루어지지 못할 거다, 이런 우려가 시장에 반영이 된 거죠. 그리고 금요일날 오후에 우리 정부도 우크라이나 전 지역에 여행 금지하고 긴급 철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보도가 이미 또 미국이 다 나왔으니까 자국민들에 대한 긴급 철수 명령을 미국 내렸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니까 당연히 주가는 또다시 폭락을 했고, 나스닥 같은 경우 오늘 새벽에 2%대 넘는 폭락을 했어요. 하지만 채권 시장 같은 경우는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작용하면서 매수세가 유입이 됐고, 급등했던 채권 금리는 반대로 급락을 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이제 금요일이 되겠죠.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의 상황이 2%를 돌파하는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소비자 물가 지수가 급등하면서 인플레 두려움이 시장에 전해진 거죠. 하지만 오늘 새벽 마감한 뉴욕 증시에서는 주가는 급락했지만 채권은 매수가 유입되면서 오히려 채권 가격이 급등하면 금리는 급락하는 구조라 그랬죠. 채권 금리가 급락하면서 2%를 다시 깨고 1.9% 수준까지 지금 떨어졌습니다. 오늘 새벽만 놓고 본다면 우크라이나발 악재가 작용한 것은 맞는 거예요. 당연히 달러 인덱스의 흐름도 96레벨로 다시 반등을 했고요. 그러나 이것이 일회성 요인일 수 있습니다만 시장이 사실은 더 두려워하는 부분은 부실 채권 시장의 움직임이 지금 심상치가 않습니다.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지속적으로 설명드렸던 이 하이힐드 채권 시장 흐름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 하이힐드 채권의 ETF 흐름을 보시면 지난번 하이힐드 채권 시장을 설명했을 때 기술적 반등 자리, 중요 자리라 그랬죠. 자, 요 자리를 찍었습니다. 찍으니까 반등했죠. 84불 때까지 반등했다가 다시 깨고 내려왔어요. 나스닥은 저점에서 이렇게 반등해서 있고 아직 저점을 깨지 않았는데 하이힐드 채권 시장은 저점을 깨고 추가적으로 내려왔다는 소리입니다. 그만큼 부실 채권 시장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고 있는 구간이라는 거예요. 약세 구간에 지금 진입을 한 거죠. 여기에는 뭐 우크라이나발 악재가 작용이 될 수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연준의 긴축에 대한 속도, 이것이 하이힐드 채권 시장에 지금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리도 올라가고 긴축도 빨라지고 이러면 부실 채권 시장에 대한 두려움이 자꾸 커지게 되죠. 그러면 시장 변동성이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스닥 같은 경우 저점을 한번 찍고 급반등이 나왔죠. 그렇지만 급반등이 나왔음에도 이틀 연속 또 급락을 해버린 겁니다. 우리 시간으로 금요일장에는 소비자 물가지수, 인플레이션 우려, 그리고 오늘 새벽 마감한 뉴욕 증시에서는 우크라이나발 우려, 그런 것들이 이제 심리적으로 부담을 하면서 또 이틀 연속 급락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 자리를 이번에 터치할 수도 있고 깰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크라이나발 사태가 안정이 되면서 또 급반등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연준의 정책 변화 없이는 이 자리는 천지인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한 번 더 깰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흥분해서 뭔가를 쫓아가고 하는 게 아니라 기다렸다가 내가 기술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구간에만 대응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주제인 카카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가 연매출 6조 원을 달성하면서 사상 최대 실적을 냈다. 그리고 3천억 자사주 소각을 발표했다는 내용입니다. 자, 연매출 6조 원 돌파는 좋은 소식일 것 같습니다만 영업이익이 1,000억 원대로 머물면서 사실은 어닝 쇼크가 났어요. 자사주 소각 소식이 없었다면 아마 주가는 상당히 또 큰 폭으로 조정받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순이익 부분이 심리적 안정을 만드는 작용도 어느 정도는 했다고 봐요. 자, 순이익이 1조 6,419억에 나오면서 폭증했다 그러는데 이것은 이제 일회성 요인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이익이 폭증할 거라고 보는 것은 무리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올해 3천억 자사주 소각도 호재일 수 있지만 3년 동안 카카오 별도 기준의 잉여연금 흐름 중에서 15에서 25% 정도, 이 정도의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한다. 이 소식이 나오니까 장이 어수선에도 불구하고 반등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조금 안정이 된 거예요. 하지만 이것이 추세적으로 계속 가기에는
부담 요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좀 더 냉정하게 짚을 필요는 있어요. 카카오의 플랫폼 부분과 컨텐츠 부분의 매출 추이를 보시면 플랫폼 부분의 매출이 아주 긍정적인 흐름을 만들어냈고요. 컨텐츠 부분도 3분기 때 오딘 효과로 급증했지만 오딘 효과가 좀 감소하면서 매출이 좀 감소하긴 했지만 2분기까지의 흐름보다는 역시 오딘 효과를 계속 보고는 있는 거예요. 플랫폼 부분 중에서도 톡비즈 부분, 이 부분에 대한 회사의 기대치는 여전히 높습니다. 아무래도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해서 비즈니스가 성사되기 때문에 꾸준하게 매출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고, 포털비즈는 아쉬운 점이 있지만 플랫폼 기타 사업 부분에 대한 매출 성장이 있기 때문에 이 아쉬운 부분들 충분히 상쇄하고도 남습니다. 이 플랫폼 기타 부분에는 모빌리티라든지 페이 결제 시장이라든지 또 클라우드 시장, 거기다 블록체인과 NFT 시장도 같이 연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측으로서는 향후의 미래 가치를 굉장히 부여하고 싶어 해요. 컨텐츠 부분의 실적 중에서 게임은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듯이 오딘 효과로 3분기 때 아주 좋았다가 4분기 때는 조금 감소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뮤직 같은 경우도 꾸준하게 실적이 우상향하고 있다는 것이 긍정적입니다. 뮤직 부분이 실적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지 않지만 오히려 감소한다거나 그런 모습은 보여주지 않고 있고요.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꾸준하게 우상향 그림을 만들어낸다는 것이 긍정적이죠. 컨텐츠 부분의 스토리 쪽 보시면 엔터와 피코마 쪽이 있는데 엔터 부분 사업도 긍정적으로 성장을 하지만 피코마 쪽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피코마는 지금 일본에서 웹툰에서는 1위예요. 그리고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지역에 진출하면서 글로벌화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웹툰 기반의 오리지널 IP 확대가 향후 융복합 과정에서 좋은 시너지를 낼 것으로 사측에서 또 기대를 하고 있고, 미디어 분야 같은 경우도 실적이 눈에 띄게 지금 개선되는 그런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K 컨텐츠의 힘, 이것이 1, 2년 반짝하고 끝날 게 아니라고 봐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익 부분을 좀 살펴보면 꾸준하게 영업이익이 나오다가 이번에 시장 가이던스인 1,700억을 찍지 못하고 인건비가 617억 정도 추가 비용이 되면서 영업이익이 1,000억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어느 쇼크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고요. 그래도 순이익 측면에서는 일회성 요인이긴 하지만 두나무의 지분 매각 같은 것으로 일단은 현금흐름이 좋아지고 라이언하트의 연결 종속 회사 편입 같은 호재도 있기 때문에 꾸준한 현금 흐름을 창출해낼 거라고 회사는 기대를 하고 있더군요. 카카오의 연간 실적 흐름을 보시면 2019년도 매출이 3조대였는데 2021년에 6조대로 거의 더블 증가했습니다. 그만큼 노딱 사태 최대 수혜를 받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 중에서도 톡비즈라든지 플랫폼 기타 쪽 한번 보세요. 6,700억에서 1조 6천억, 3,700억에서 1조 1천억, 엄청난 성장을 했습니다. 컨텐츠 쪽에서도 스토리 같은 경우는 2,900억대에서 7,900억대, 미디어는 1,300억대에서 3,300억대, 상당히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성장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시기가 되면 카카오 같은 종목들은 상당히 좋은 수급이 형성되면서 주가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거고요. 지금같이 긴축을 바라보고 있는 수급 악화 상황에서는 주가가 부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나쁘다기보다는 주가가 부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악재가 또 겹치게 됐죠. 그런 요인들이 지금 반영되면서 움직이고 있는 거고요. 결국 시간의 문제지 연준의 방향성이 바뀌고 성장주가 각광받는 시기가 오면 분명히 다시 또 탄력적인 주가 흐름을 언제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차트를 통해서 주가의 위치와 전략을 살펴보죠. 카카오의 최근 1년 차트를 보시면 아주 우상하면서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죠. 특히 액면 분할 이슈로 인해서 보너스가 된 거죠. 크게 조정이 나왔다가 다시 추가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점을 찍고 쌍고점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깨지 말아야 될 쌍고점의 지지자를 깨니까 투매가 나온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1차 투매 자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기술적으로 직전의 저점을 지지하면서 일단 기술적 반등을 했지만 이 투매 자리, 1차 투매 자리를 회복하지 못하고 다시 2차 투매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 자리가 깨지면서 투매가 또 나왔죠. 그리고 지금 최근에 기술적으로 반등을 시도하고 있고 금일장도 5%대 반등을 했지만 자사주 소각 같은 그런 이슈로 반등해도 다시 이 자리를 회복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회복한다 그래도 다시 조정받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고요. 당장 월요일장 같은 경우도 미 증시가 반영이 되면 우크라이나와 악재로 인해서 조정이 또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정이 나와서 이 자리를 만약에 터치하거나 깬다 그러면 또다시 투매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자리가 깨서 투매가 나오면 그 다음 자리는 65,000원 근처 자리까지 빠질 수 있는 변동성 구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자리까지 안 빠질 수도 있지만 충분히 이 자리까지는 열어놓고 대응할 생각을 해야 되겠죠. 하지만 이런 자리들 시총이
40조입니다. 지금 자리가 시총이 40조인데 40조 이하에서는 카카오를 통해서 물릴 가능성보다는 수익 낼 가능성이 더 많아지는 구간이 되는 거예요. 이유는 지금 당장의 이익은 5천억대 6천억대 나지만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다시피 카카오가 하고 있는 산업 전부 미래 성장 동력이 있고 국내에서만큼은 시장 지배력을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반영되는 시기가 오면 지금의 시총 40조는 충분히 커버가 되고도 남는다고 보시고, 다만 단기적으로 뭔가를 하실 분들은 카카오 말고 다른 좀 탄력적인 종목들을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중장기적으로 대응하실 분들만 시총 40조 밑에서는 좀 편안하게 단계별로 분할 매수해서 끌고 간다. 그 끌고 가는 기간은 연준의 방향성이 바뀌는 그 시점에서 탄력받으면 그 이후에 탈실현 기간을 삼으면 되겠죠. 아니면 그런 것들이 불안하면 결국 그 시기까지 시간을 기다렸다가 조금 더 높은 가격이 됐든 낮은 가격이 됐든 가격에 구애하지 않고 그 시기를 기다렸다가 매매하셔야 될 거고, 그렇지 않은 투자들은 지금 40조 이하에서는 분할 매수 전략을 사용하면 크게 무리가 없고 오히려 매력적일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직장인들 같은 경우 적립식 투자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성급하게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호흡을 길게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투자자들은 전략적 선택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겁니다. 오늘자 한 줄 요약. 카카오, 시간이 필요하지만 두려워할 자리는 아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천지인이었습니다.